최근 들어서 저한테 다이렉트로 이제 그런 중국 커머스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혹은 이제 중국에서 그런 인플루언서 활동을,网红 활동을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셨던 분들이 좀 계셔서 오늘은 중국에서网红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 계정에 오시는 분들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처럼 타오바오 플랫폼이나 기타 다른 중국 내 SNS 혹은 커머스 플랫폼에서 활동을 직접 해보고 싶어서, 외국인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그거에 대해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중국 플랫폼 혹은 중국 쪽의 그런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브랜드사의 입장에서 중국网红들을 활용해서 하는 마케팅이 필요해서 그런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 요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 오늘은 좀 첫 번째, 그렇게网红 활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내용이 좀 될 것 같고, 제가 브랜드사 분들 혹은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쪽으로 궁금해 하신 분들은 다음번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런 순서를 따로 만들었던 이유는 사실은 가장 첫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서 타오바오 라이브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또 인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일단 제가 지금 팔로워도 많지 않고 라이브 시청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그 정보를 못 보셨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타오바오는 저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재고 소진이나 저희 브랜드들의 이제 제품 판매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긴 했지만, 다른 SNS 플랫폼 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제안을 받아서 시작을 했었던 거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중도 포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경험이 그렇게 이걸 하고 싶어서 길을 찾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다이렉트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처럼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진지하게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업무 중에서 한국인 인플루언서가 필요하다, 혹은 한국인 재능이 있는 연예인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중국지고 그런 MCN 회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들,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알고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고, 진짜 중국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참고하셔서 방향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사실 오늘은 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 홍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좀 더 준비를 해서 마케팅이나 SNS 활용이나 제품에 따라서 어떤 채널을 먼저 진입하시고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얘기 드리고, 오늘은 일반인이신데 혹은 한국 내에서 인플루언서신데 중국을 무대로 해서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번 1시간 정도 저랑 같이 대화하시면 여러 가지 참고하실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 뭔가 이제 중국 채널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첫 번째로 꼭 필요한 거는, 일단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중국어예요. 중국어. 당연히 중국을 대상으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는 필수입니다. 사실은 한 1년 전만 해도 꼭 중국어를 아주 잘하지 않더라도 그냥 플랫폼 활동을 할 수 있다, 자막을 활용해서라던가 다른 방법으로 플랫폼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에이전시들도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생방송을 해야 된다던가 팬들과 교류를 해야 된다던가 하려면 가서 중국어를 배우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활동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중국어를 배우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중국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를 하긴 하는데, 맞긴 맞는데 사실 애매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뷰티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있어서 뷰티 왕홍이 되고 싶다, 뭐 타오바오 왕홍이 되고 싶다, 혹은 뭐 나는 여행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혹은 뭐 이제 자기 분야들이 다 있겠죠. 이제 뒤에서도 또 이제 이런 컨텐츠에 관련된 이야기는 한 번 더 해드릴 거긴 한데, 왕홍 활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뭐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그 영상 혹은 이제 만들어내는 컨텐츠, 뭐 포스팅도 좋고요, 영상도 좋고요. 아무튼 제작하는 컨텐츠마다 어떤 균일화된 성격이라던가 뭔가 주제가 있겠죠. 그러면 그 주제에 해당하는 언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금 익혀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어 공부를 하는데 당연히 뭐 기본적인 중국어, 뭐 니하오, 짜이지엔 뭐 이런 것들은 안녕하세요 뭐 학원에서 배우신다던가 학교에서 뭐 유학을 하셨다던가 뭐 어려서부터 뭐 현지에서 배우셨다던가 다양하게 배울 수 있겠지만, 그런 분야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어떻게 배워야 할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처음 이 업무를 하면서 그런 마케팅 전문 용어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저 진짜 몸으로 부딪혀서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기는 해요. 제가 타오바오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특히 이제 뷰티 쪽 설명을 처음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 제일 많이 도움이 되었던 거는 타오바오 방송이었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재윤씨. 네, 제가 진짜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게 그 타오바오 방송이었거든요. 결국은 제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거를 보면서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나 중국어 중에서도 내가 만약에 미용 방송을 하고 싶다, 네, 혹은 뭐 이렇게 뭐 마음에 드는 뭐라 그러죠? 찐션 관련된 걸 하고 싶다, 혹은 뭐 여행에 관련된 채널을 만들고 싶다, 혹은 뭐 한국의 먹방이나 뭐 맛있는 집, 카페를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하시면 그런 관련된 중국어 SNS의 콘텐츠를 보시면 제일 좋아요. 다른 일을 하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타오바오 라이브를 할 때 막막하죠. 사실은 저는 심지어 무역회사에서 화장품 설명하는 일을 몇 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에게 직접 말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타오바오網紅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피부 타입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뭐 제형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언어 공부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타오바오 방송을 보면서 그 고객들과 소통하는 내용들 가운데서 크림에 대해서는 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뭐 소비자들이 마스크팩을 고를 때 어떤 부분들을 좋아하는구나, 이제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공부가 되게 많이 됐어요. 아마 다른 컨텐츠 주제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카페 투어에 관련된 컨텐츠로 활동을 하고 싶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뭐 포스팅 중에서도 그런 탐방 같은 거를 뭐 탄디엔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뭐 많이 해놓은 분들의 포스팅을 조금 참고를 많이 하신다던가, 혹은 뭐 요쿠나 이런 빌리빌리나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그런 유사한 류의 포스팅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의 계정을 좀 몇 개 타겟을 정해서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다 보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공부라는 말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뭐 우리가 HSK를 보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딱 내가 배우고 싶은 어떤 분야의 타겟을 정해서 그 내용들을 꾸준히 보면서 콘텐츠를 보면서 나름대로의 기획도 하고 그리고 언어도 배우시고 하면 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뷰티 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뷰티 관련된 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타오바오 주보들이 하는 거 많이 봤고, 샤오홍슈 보면서 이제 표현 같은 것들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기타 화장품 한 제품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나오는 상세 페이지 안에 정식 풀 네임과 그리고 정식 브랜드 이름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참고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이제 특집 방송 같은 걸 하고 나면 정말 스크립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번에 제품이 뭐 20개에서 40개 정도 되니까. 그래서 진짜 방송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중국어 실력이 쑥쑥 느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렇게 라이브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실무에도 그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시거나 중국 회사와 일을 할 그런 기회가 많으신 분들께도 이런 방법들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단 회사 내에서 이렇게 라이브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하고 있다 보니까 통역 업무 같은 걸 할 때도 그런 방법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일례로 예전에 한번 VR 관련된 업무를 할 일이 있었어요. 이제 행사를 들어가서 그쪽에서 현장에서 이제 순차 통역을 맡았던 적이 있는데, 사실 VR이라는 분야는 진짜 제가 하고 있는 화장품하고도 너무너무 동떨어져 있고, 그리고 컴퓨터 관련된 용어들도 많고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관련되어 있는 유튜브에서 좀 그런 전자기기, 뭐 컴퓨터, 지선진, 뭐 지수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를 영상을 많이 찾아보면서 좀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메모도 해놓고 따로 공부를 하고 통역을 했을 때 조금 더 수월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어떤 카테고리를 정하시면, 어떤 나의 주제를 정하시면 그거와 관련된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어에 대한 부분들을 한편으로는 이제 준비하시면서 이변 준비, 이변 실행, 실행을 해야겠죠.